자, 압축 해제, 요 옵션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압축이 이제 정상적으로 해제가 됐는지 다시 어디를 확인해 보면 되죠? OPT 디렉토리에 통계, 여기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통계. 그러면 파일들이 압축이 풀려져 있어야 됩니다. 통계 디렉토리에 building.txt부터 시작해서 워크 폴더까지 압축이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관리자인데 지금 이제 우분투 디렉토리 있으니까 여기 이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이 디렉토리로 이제 옮겨가면 됩니다. 통캣 디렉토리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L에서 줄을 보면 여기 디렉토리 보니까 지금 이 디렉토리는 누구의 디렉토리냐면 통캣의 디렉토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방금 전에 관리자가 압축을 풀고 관리자가 다운받은 걸 압축을 풀어놓으니까 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전부 다 디렉토리 또한 디렉토리 또는 파일이 뭐 소유자와 그룹이 다 루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 바꿔줘야 되죠? 응? 뭘 바꿔줘야 되죠? 뭘? 응? 이걸 뭘 바꿔줘야 돼? 응? 루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통캣의 홈 디렉토리인데 뭐 지금 소유주와 뭐 그룹이 루트로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누구한테 줘야 돼? 응? 응? 그렇지. 통캣으로 바꿔야 됩니다. 맞죠? 통캣으로 바꾸세요. 응? 현재 뭐 OPT 밑에 있는 통캣 디렉토리 전부를 그 소유자 뭐 하고 그룹 변경하라 그 얘기예요. 한꺼번에 싹 변경하는 게 있었죠? 응? 한꺼번에 변경하는 거. 그걸로 소유자와 그룹을 변경을 해보세요. 전체 디렉토리 OPT 밑에 있는 통캣 디렉토리 전부 다 거기 있는 파일하고 디렉토리도 다 키보드가 조용하나? 응? 어? 어? 아닌 것 같은데. 손가락이 안 보이는데 지금. 뭐지? 이거는 응? 인공지능이야? 그래서 생각을 하면 키보드로 다시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전송이 돼? 응? 사용자와 그룹을 바꾸세요. 사용자 그룹. 응? 사용자를 통캣으로 그 다음 그룹도 통캣으로. 이게 지금 어려울 일이야? 명령 두 번만 쓰면 되는 게. 응?
사용자를 바꾸는, 변경하는 명령어는 CHOWN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사용자? 응? 사용자 명이 통캣입니다. 통캣으로 사용자를 바꾸는데, 그런데 지금 바꿀 게 많죠? 디렉토리도 많고, 지금 파일도 많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바꾸는 옵션이 있었어요. 대문자 옵션. 소유주를 통캣으로 바꿀 거예요. 어디 디렉토리? OTP에 통캣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걸 다 통캣 사용자로 바꾸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OTP 통캣 보면 다 앞에 소유주가 다 통캣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응? 다음에 그룹도 똑같이 변경하면 되죠. GRP 전체를 싹 다 바꿀 거예요. 누구로? 통캣으로. 통캣 디렉토리에 있는 전부 다를 그래 놓고 확인해 보면 전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통캣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는 통캣 사용자의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고 박원장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뭘 하라고 하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 거짓말 치고. 이제 녹화를 해놨으니까 이제 딱 이거를 들이대면 되지 이제. 녹화 안 할 때는 막 그래 원장님이 나한테 왔고 안 가르쳐줬냐고 막 수업 시간에 안 했냐고 막. 자, 그 다음에는 얘는 나중에 FTP를 이용해서 이 통캣 디렉토리에 뭔가 자료를 전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권한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풀어줄 거는 없고 우리가 이 통캣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거나 뭔가 변경을 할 것들을 디렉토리가 별도로 있어요. 뭐냐면 웹 APPS에 실제 작업한 디렉토리가 여기 올라가요. 그래서 작업한 디렉토리 웹 APPS랑 그 다음 CONF 폴더가 있습니다. 디렉토리가. 그거하고 그 다음 CONF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server.xm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는 보통 원패지에서 서버 변경할 때 한 번씩 쓰이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권한에서 싹 풀어줘야 돼요. FTP나 혹시나 또 다른 걸로 접근할 게 있거든요. 프로젝트 할 때. 그래서 이 권한들은 다 777로 풀어주겠습니다. 보면 웹 APPS 요거랑 그 다음 아까 CONF 디렉토리 하고 그 안에 있는 서버.xml 얘가 관계 설정 파일이에요. 통계세. 그래서 그거 세 개를 다 권한을 싹 RWX로 다 바꾼다 이 얘기예요. 웹 APPS 그 다음 CONF CONF 서버.xml 이렇게 그렇게 다 권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구동을 시킬 건데 얘는 구동이 우리가 어저께까지 했던 건 시스템 스타트에서 구동을 했었죠. 근데 얘는 구동을 시키는 파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빈 디렉토리 있죠. 빈 디렉토리에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구동을 시키는 게 있어요. 구동시키는 파일. 자, 구동시키는 파일 이름이 요거예요. startup.sh. 뭔가 얘가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 요거. 보세요. 실행 파일. XX 권한이 있습니다. XX. 자, 사용자가 sh 하면 명령어를 우리가 뭔가 실행시키는 제가 실행 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얘는 구동이 됩니다. 시스템 스타트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실행해서 구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빈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빈 안에 있는 startup.sh 이걸로 구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얘는 실행시키는 파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started 해서 통캣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며 얘도 방화벽을 확인해야 돼요. 방화벽.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했던 firewall config를 열어서 뭘 하냐면 얘는 포트 번호만 열어주면 됩니다. 서비스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포트 번호. 포트 클릭해서 뭘로? 포트 번호를 8080으로 추가하세요. 포트 번호 8080 확인. 포트 번호 8080. 포트 번호가 기본 포트 번호가 8080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제 얘가 뭐냐면 얘는 우리가 앞에 서버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서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 별도로 설치를 했죠. 어저께 FTP 설치하고 윈도우에는 879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통계 서버 프로그램 설치했는데 그럼 얘는 클라이언트용이 그럼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하는 프로그램 뭐냐면 얘는 이제 설치할 필요 없어요. 얘는 브라우저 그거죠. 우리가 카페 같은 거 웹 컨텐츠는 브라우저로서 확인하죠.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접속하려면 IP 주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시 본인 IP 주소를 확인하세요. 다시 확인하고 응? 그러면 터미널 껐다가 켜세요. 응? 파이어웨어 컴퓨터. 응? 잠깐 여기서 잠깐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방향이 있네. 설치하고 나서 이걸로 한번 열어보죠. 아마 이건 같아. 방화벽이. 요거네. 밖에 있는 방화벽으로 열어보세요. 방화벽. 자, IP도 확인하고 그러면 자,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브라우저 그냥 띄우면 되죠. 클라이언트에서. 자, 띄우고 뭘 어떻게 접속하냐면 http IP 주소 저는 IP 주소가 192.168.1. 아까 7이 됐어. 그 다음에 콜론 찍고 얘 8080 번호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요렇게 여기다가 주소창에 이렇게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아파치 통계 9.0.74 하고 니아옹이가 화면에 표시가 되면 정상적으로 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리눅스에서 접속할 때는 리눅스 안에서 접속할 때는 리눅스 내부에서 리눅스 자체에서 접속할 때는 로컬 호스트 직접 다이렉트로 접속할 때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8080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이렇게 내부에서 접속할 때는 이렇게 브라우저에 주소창에 안에서 접속할 때는 로컬 호스트 8080 포트 번호를 적어줘야 돼요. 리눅스는 여기 바깥에서는 여기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기. 내용이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있으면 정상적이에요. 내용이가 띄었나 내용이. 내용이를 띄었어요 내용이. 네. 따라가 돼야 돼요. 자, 새로운 내용. 미팅을 키워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2장 7층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응? 7층? 대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하늘을 바꾼 건가? 7층 다 돼가고 있습니까? 잘 돼가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세요. 요거 지금 화면 요거 지금 이 화면은 실제적으로 이 화면에 띄우는 이 파일 있죠? 요 페이지 이 페이지는 실제로는 우리가 서버상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통켓의 홈 디렉토리가 지금 여기에요. OPT 통켓. 그럼 여기 야옹이 그림하고 있죠? 요거 파일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어디에 있냐면 밑에 아까 웹 apps 밑에 문자 루트 여기 폴더에 실제로 이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요 페이지 특히나 뭐 그 중에서 index.jsp 요 파일 index.jsp 그럼 요걸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파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통캣이 사용자가 외부에서 뭐 IP 주소 치고 8080 하면 어디를 맨 먼저 찾아가면 이 디렉토리를 제일 먼저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인덱스로 시작하는 파일을 화면에 불러드립니다. 있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는 얘가 인덱스가 생략되어 있지만 얘가 신덱스는 뒤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dex.jsp 이걸 불러오는 겁니다. 이걸 불러오는 거예요. 맨 먼저 서버가 사용자가 딱 도메인에 뭔가 주소를 딱 치면 어디 이 디렉토리에 가서 인덱스를 찾는단 말이에요. 인덱스 시작하는 그러면 index.html 있으면 index.html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덱스 뭐가 있으면 어쨌든 인덱스로 시작하는 파일을 맨 먼저 불러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뭐 이 파일을 수정해 보든지 우리가 다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화면에서 한번 뜯어봅시다. 여기가 OPT 통캣이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가 봐야 되냐면 웹 apps 있죠? 거기로 다시 cd 웹 apps 밑에 대문자 루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작업하는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사용자의 화면 브라우저에 내가 뭘 띄우려면 반드시 이 디렉토리에 뭘 넣어야 돼요. 이미지 파일이든 만든 소스 코드든 여기가 작업 디렉토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죠? 아까 제가 index.jsp 이걸 불러온다고 했죠? index.jsp 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게 index.jsp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가 다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른 파일. 자, 그러면 얘를 VI로 편집하기는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뭘로? 다른 걸로 우선 G에디터로 불러오겠습니다. index.jsp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index.jsp를 코드가 길어요. 그렇죠? 코드가 깁니다. 그러면 이름을 저는 바꿔볼게요. 이름을 다른 파일로 하나 저장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놓고 다른 이름으로 그냥 뭘로 할까요? hello.jsp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index.jsp는 혹시 모르니까 그대로 둘게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hello.jsp로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코드가 위에 %% 이렇게 되어 있죠. 안에 %로 시작하고 %로 끝나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 요거는 JSP 구문입니다. JSP 문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JSP 문법 그대로 두고 쭉 내려가서 HTML 코드가 있어요. HTML. 요것도 그대로 두고 어디에 내용을 지금 수정할 거냐면 HTML 헤드 밑에 보면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HTML 태그를 하는데 HTML 태그는 항상 위에 헤드 보듯이
헤드로 시작하고 그 다음 슬래시 헤드에서 얘를 시작 태그를 하고 얘를 종료 태그를 해요. 슬래시가 붙은 거. 그러면 HTML은 명령문이 항상 시작과 종료로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가 시작이면 이 여기까지가 종료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입력하면 그 안에 내용이 지금 뭔가 동작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죠? 그 화면은 어디에 코드가 있냐면 이 바디 코드가 있습니다. 바디의 안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이 실제로 사용자의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싹 펴볼게요. 바디를 쑥쑥 합니다. 지웁니다. 어디까지 지우냐면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바디가 슬래시 바디 해서 종료 바디가 있어요. 아까 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이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슬래시 바디 있죠. 거기까지 그냥 싹 지우겠습니다. 바디와 바디만 남게. 자, 이래 놓고 뭐 글자를 이제 쓰는 거예요. hello JSP 이런 식으로. 자, 바디와 바디 사이에 뭔가 내용을 입력하면 그게 화면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럼 저는 파일명이 hello.jsf입니다. 그럼 얘를 화면에 볼 때는 인덱스 아니니까 뭐 얘는 여기에 지금 있는 파일 이름이 요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디렉토리에. 그러면 화면에 접속할 때는 이렇게 파일명으로 접속을 하면 돼요. 화면에서 확인할 때는 파일명. 그러면 hello JSP에서 제가 방금 전에 수정한 파일이 화면에 띄워집니다. hello JSP. 니아옹이가 아까 있던데 니아옹이를 한번 띄워볼까요? 이미지가 경로가 어디 있더라? 이름이 아이고 이미지가 파일 이름이 얘가 뭔 이름일까? 이미지 파일 이름이 통계.svg 파일이에요. 통계.svg 이름이. 그러면 이게 통계.svg 이렇게 해서 저장.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볼까? hello. 제가 만든 이 파일이 hello.jsp예요. hello.jsp. 이래서 그냥 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미지를 불러온다 이 얘기예요. 경로가 중요한 게 어디 디렉토리가 여기에 뭔가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파일명으로 그대로 주소 IP 주소 다음에 본인이 만든 파일명 이렇게 접속하면 됩니다. 내용을 파일을 만들어 놓고 코드가 어차피 HTML은 나중에 김원장 시간에 할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통캣의 경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세요. 통캣 경로가 OPT 통캣 밑에 웹 APPS 밑에 대문자 루트 거기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얘가 통캣이가 아까 우리가 통캣을 설치하고 나서 그동안은 파일의 경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통캣 디렉토리 밑에 startup.bin 밑에 startup.sh 이렇게 해서 구동을 했어요. 디렉토리가 복잡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디렉토리가 뭐 startup.sh가 시작이고 만약에 중지는 같은 디렉토리의 shutdown.sh가 중지입니다. 그럼 한번 중지를 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디렉토리가 opt 밑에 통캣 디렉토리 밑에 뭐 bin 밑에 shutdown shutdown 요게 중지예요. 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버 프로그램 뭐 통캣을 중지시키면 뭐 이제 얘가 안 나타나요. 꺼졌다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어디 사이트 이런데 뭐 들어갔는데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뭐 내가 주소를 잘못 썼든지 또는 서버가 다운된 거예요. 웹 서버가 다운됐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시작하려면 또 opt 통캣 어디 bin 해서 뭐 여기 또 시작해서 여기를 또 시작해줘야 되겠죠. 그럼 너무 번거롭다 이 말입니다. 디렉토리가 opt 통캣 뭐 bin 디렉토리 스타트.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앞에 뭘 했죠? 심볼릭 링크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심볼릭 링크 파일이 복잡한 디렉토리에 만약에 뭔가 실행 파일을 실행시킬 건데 디렉토리가 복잡하다 이 얘기예요. 디렉토리가 지금 경로가 복잡하면 그 애를 실행시킬 때마다 전체 경로를 다 적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힘들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통캣을 실행시키면 만약에 서버를 껐다가 키면 뭐 통캣을 다시 실행시켜줘야 되는데 opt 통캣 bin startup message 이 절대 경로 다 쳐주려면 힘드니까 얘를 심볼 링크 파일 뭐 바탕화면 바로 가기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startup.sh만 입력하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링크 파일을 만들었어요. 링크 파일. 링크 파일 생성하는 명령어는 ln 다음에 s 옵션이에요. s 옵션. 원본 파일 그 다음 링크 파일 명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얘가 지금 통캣 디렉토리에 넣자니 어차피 그러면 startup.sh에서 통캣에다가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여기까지 치나 응? 다시 통캣 밑에 startup.h 하나 뭐 빈 문자를 3개 안 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넣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떤 디렉토리에서든지 그냥 startup.tart up.sh 이거만 무조건 치면 통캣이 실행하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관리자가 어디에 있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디렉토리가 리눅스에 usr 밑에 s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심볼릭 링크 파일을 생성해 놓으면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냥 이제 파일명만 입력하면
이걸 실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했죠. 그러면 걔네들은 원래 실행 경로는 복잡한 디렉토리에 있는데 어디다가 다 s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리자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가 뭐 명령을 치면 실제로는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 파일을 우리가 실행할 때는 내가 그 해당 디렉토리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라도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라도 안 붙고 그냥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usr 및 sbin이라는 디렉토리예요. 여기다가 만들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usr sbin을 한번 볼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usr sbin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 일반적인 명령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디렉토리에 넣어놓으면 그냥 이 명령어를 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명령어가 엄청나게 많죠. 명령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령어들 실행 파일들의 디렉토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로 실행을 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넣어놓을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뭐 원래 통캣의 구동 파일의 원래 주소는 요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usr 및 sb 밑에 startup.h 해서 여기다가 심볼 링크 파일을 하나 생성하고 끄는 것도 셧다운도 여기다가 생성을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게요. 자, ln 옵션이 s예요. 자, 원래 디렉토리는 opt 밑에 통캣 밑에 빈 안에 startup.sh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가 usr 밑에 s빈 안에 startup.sh 이렇게 만들게요. 팔면 그대로. 자, 끄는 것도 셧다운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셧다운 SHUTDOWN 요것도 똑같이 DOWN 셧다운 두 개였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를 확인해 보냐면 usr 밑에 s빈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있는지 봅시다. 아까 뭐 startup.sh 그 다음 shutdown.sh 보세요. startup.sh 해서 뭐 원래 디렉토리는 opt 밑에 통캣 밑에 빈 밑에 뭐 startup.sh예요. 그 다음 shutdown도 마찬가지로 shutdown.sh의 원래 디렉토리는 opt 통캣 빈 셧다운. 정상적으로 링크 파일을 생성해 놓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아까는 뭐 opt 통캣 밑에 빈 밑에 startup.sh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start up.sh 이렇게만 해도 실행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한 것도 마찬가지로 shutdown.sh shutdown.sh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셧다운하면 뭐 지금 현재 리눅스가 꺼지는 거예요. 셧다운은 리눅스가 꺼는 겁니다. 리눅스 종료고 .sh 해야 뭐 통캣이 꺼집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심볼 링크 파일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편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파일들 지금 현재 우리가 FTP라든지 SSH는 어저께 구동할 때 systemctl 해서 뭐 해당 서비스를 systemctl 명령으로 구동을 했는데 얘는 통캣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냐 구동 파일과 그 다음 중지시키는 파일이 실행 파일이 통캣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볼 링크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른 거는 systemctl로 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뭐 운영체제에서 스타트랑 그 다음 중지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통캣은 별도로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심볼링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편하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뭐 쉬는 시간 쉬고 좀 이따가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